여러분 반갑습니다. 게임요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게이밍 브랜드 중 가장 근본 있는 브랜드 스틸 시리즈 제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아크티스 9 무선 헤드셋인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하고 커뮤니티에서도 언급했지만 스틸 시리즈 하면 꼭 사용해봐야 할 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QCK 마우스 패드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헤드셋인데요. QCK 패드의 경우 제가 리뷰를 한 적도 있고 10년 전부터 인생 패드라고 할 만큼 제 손에 가장 잘 맞는 패드였고, 또 그만큼 인기도 상당했던 패드였습니다.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출시했던 시베리아라는 헤드셋부터 시작해서 FPS를 좋아하는 게이머라면 꼭 한 번쯤은 사용해봤을 게이밍 브랜드 중에 사운드 관련 기술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브랜드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물론 요즘 많은 게이밍 브랜드가 음향회사를 인수해서 사운드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스틸 시리즈의 사운드가 FPS를 하면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가져온 아크티스 9의 경우에도 사운드 퀄리티는 물론이고 공간감과 RF 2.4 무선 방식을 사용하면서 모바일과 블루투스 연동까지 가능한 게이머들에게 꼭 필요한 기능만 탑재되어 있는 헤드셋인데요. 자, 그럼 세계 최초 e스포츠 브랜드인 스틸 시리즈의 아크티스 9의 성능과 외관, 실제 게임에서는 어떨지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Feeling high when I'm low, I need it more when you're close to me, close to me. I'm feeling high when I'm low, I need it more when you're close to me. Oh yeah, yeah, yeah. 먼저 제품의 구성으로는 헤드셋 본체와 무선 수신기, USB 충전 케이블, 설명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사용하는 건 좀 아쉽기는 하네요. 무선 수신기의 경우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아크티스 프로 기억나시나요? 무선 송신기에 배터리 충전도 하고 EQ 설정도 하고 뭐 그런 제품으로 소리가 진짜 좋았는데, 구독자 이벤트로 들여서 지금은 없는, 잘 쓰고 계시려나? 그 아크티스 프로 무선 송신기의 미니 버전 같은 느낌? PC와 플레이스테이션 연결을 변경해줄 수 있고, 스피커에 억스선을 연결하면 헤드셋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헤드셋과 연결이 되고, 헤드셋을 끄면 자동으로 스피커로 연결이 되어서 윈도우에서 따로 설정 안 해도 되는, 이 기능은 진짜 사용해보셔야 하는 게, 저처럼 헤드셋 스피커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용자에게는 그 클릭 몇 번이 진짜 솔직히 엄청 귀찮거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몇십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전부 자동으로 변경되어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 기능은 저에게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이 제품은 지연율이 없는 2.4GHz 무선 연결 방식인데, USB 동굴 대신 이 송수신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PC에 꽂으면 자동으로 페어링이 되는 방식입니다. 헤드셋의 외관은 기존 아크티스 시리즈에서 보던 외관과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약 3년 전까지 아크티스 5를 메인 헤드셋으로 사용했었는데, 아크티스 5와 크게 차이는 없고 상단 헤드 부분이 강철 프레임으로 변경이 되면서 내구성이 좀 더 강해진 느낌이 있고, 이 밴드는 프리미엄 우븐 스키 고글 헤드밴드라고 신축성이 뛰어난 밴드로 정수리 부분에 압박감이 전혀 없고 장력도 적당해서 착용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헤드셋 중에 가장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확실히 있었는데,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시리즈에 모두 해당하는 내용으로 헤드셋 길이 조절이 불가능해서 저처럼 얼굴이 긴 사람의 경우에는 헤드셋이 자꾸 위로 올라가려는 듯한 느낌? 제가 아크티스 5를 약 1년 반 정도 넘게 사용을 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느꼈었거든요. 물론 사용하다 보면 헤드밴드 부분에 탄력이 조금 줄어들어서 괜찮지만 처음 몇 달간은 이것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처럼 얼굴이 긴 분들은 이 점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컵이 있는 부분도 이렇게 회전이 가능해서 목에 걸거나 얼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서 귀에 뜨는 부분 없이 완전 밀착이 가능했고, 이어컵도 상당히 푹신푹신하고 쉽게 분리가 가능해서 세탁이나 교체에도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어컵에 달려있는 마이크는 별도의 분리는 불가능하지만 넣었다 뺄 수 있는 리트랙터블 형식으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데, 자동 온오프 기능은 없고 우측에는 버튼을 눌러야만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마이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LED가 달려있고, 디스코드 인증을 받은 클리어 캐스트 마이크라고 하는데요. 마이크의 음질은 지금은 아크티스 9 헤드셋으로 녹음 중입니다. 스틸 GG라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마이크로 들리는 음성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데요. 마이크의 음질은 이 정도면 꽤 훌륭한 것 같고, 적주 키보드 타자를 치면서 말을 해보면, 지금은 적주 키보드 타자를 치면서 녹음 중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소리를 들어보시고 적주 키보드 소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마이크의 음질은 어떤지 직접 판단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크티스 9 헤드셋으로 녹음 중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헤드폰과 소리를 공유할 수 있는 3.5 쉐어잭과 마이크로 충전 케이블, 전원 버튼, 블루투스 버튼, 볼륨 조절 휠이 있고, 마이크가 있는 좌측 이어컵 부분에는 챗 믹스 휠이 있는데, 이것도 게이머에게 엄청 편리한 기능으로 윈도우에서 챗과 게임 두 가지를 각각 따로 설정해 놓으면 게임 소리와 디스코드 소리를 이어컵에 있는 휠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밸런스를 맞추는 기능이기 때문에 게임 소리나 디스코드 소리 둘 중 하나가 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이 다 끝나거나 로비에 있거나 뭐 음성이 더 중요한 순간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가장 중요한 블루투스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안 했는데, 아크티스 9 헤드셋은 2.4 무선과 블루투스 듀얼 연결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 아크티스 9을 연결해두면 게임을 하다가 전화가 왔을 때 헤드셋을
벗지 않아도 바로 통화가 가능하며 스틸 시리즈 GG 소프트웨어를 통해 블루투스 자동 시작 설정과 통화 중 볼륨 제어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아크티스 프로 제품에도 있는 기능인데 그때도 이게 진짜 엄청 편하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냥 지금까지의 기능들만 보더라도 게임을 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요소들이 전부 해결되는 듯한 디스코드 소리 조절을 윈도우를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되고 전화 올 때 헤드셋을 안 벗어도 되고 헤드셋 마이크 사용 시 주변 소리 신경 안 써도 되고 제가 왜 근본 있는 브랜드 스틸 시리즈의 헤드셋과 패드는 꼭 써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기능들 때문이에요. 물론 이렇게 기능은 좋은데 소리가 안 좋았다면 제가 이걸 광고로 진행하지 않았을 텐데 당연하게도 사운드 퀄리티 또한 미쳤습니다. 아크티스 9은 캐릭터의 움직임이라든지 거리감이 뛰어나고 다른 게이밍 헤드셋과 다르게 베이스가 뛰어나기보단 조금 플랫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소프트웨어에서 EQ 설정을 통해 조절을 할 수 있는데 보통 다른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EQ 값의 이질감이 커서 별로 추천은 안 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스틸 시리즈 GG 소프트웨어에 있는 EQ 세팅 값들은 이질감이 없이 딱 원하는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듣는 재미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베이스 부스트로 설정하시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끔 화이트 노이즈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크티스 9은 전원을 켜놓고 아무 소리를 틀지 않았을 때 화이트 노이즈는 전혀 없었고 케이블로 충전을 하면서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화이트 노이즈는 없었습니다. 화이트 노이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플랫한 소리이기 때문에 듣는 재미는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서 조금은 심심하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DTS 7.1 서라운드를 활성화하고 EQ 값을 조금 설정해주면 어느 정도 괜찮아지더라고요. DTS 7.1 서라운드는 FPS 게임을 할 때보다는 음악 감상이나 영화 시청 같은 걸 할 때 켜놓는 게 더 좋고 FPS 게임을 할 때는 이걸 끄고 사용을 했을 때가 공간감이 더 확실했습니다. 일단 제가 베이스가 강한 것보다는 플랫한 걸 좋아하고 어두운 것보단 밝은 걸 좋아하는 성향이 강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되게 좋게 들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선 헤드셋이다 보니 배터리 타임과 수신거리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크티스 9의 배터리 타임은 20시간으로 꽤 긴 편이며 수신거리도 12m로 제가 사용하는 스튜디오 끝에서 끝까지 가도 소리가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이 핸드폰이 잘 안 터지는 곳인데 저기서도 문을 닫지만 않으면 잘 터지더라고요. 배터리 시간과 사운드, 기능 뭐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었고 기능적으로 지금까지 리뷰했던 헤드셋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헤드셋이었습니다. 오늘 리뷰한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9의 가격은 약 269,000원으로 비싼 가격대이지만 분명 돈값을 하는 기능들과 사운드였고 리뷰가 11개밖에 작성이 안 되어 있지만 별점 5개로 구매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저 또한 기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메인 헤드셋을 바로 바꿨을 정도로 만족감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물론 이렇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도 몇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무광 재질 플라스틱 이어컵에 지문이 잘 묻는다는 점, 헤드폰에 버튼이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린다는 점, 헤드밴드가 초반에 압박감이 조금 있다는 점 정도로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이 모든 걸 상쇄시킬 정도로 기능과 소리가 좋았기 때문인데요. 스틸 시리즈의 헤드셋은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꼭 한 번쯤은 사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댓글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끝!